최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통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만성 통증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구사구 건강클리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메트로병원 신경외과 조철민 원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참 만성 통증이라는 거 이름만 들어도 오래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긋지긋하죠. 그렇죠. 이게 근데 보통 그냥 통증하고 만성 통증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나요? 네,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께서 통증이면 통증이지, 이 뭐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만성 통증이 급성 통증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의 통증을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감각이에요. 내가 위급하다든지 네. 뜨거우면 피해야 될 거고 아프면 이렇게 좀 피해야 될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급성 통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체의 위험을 알리는 알람 같은 건데 경보예요. 그래서 네. 좋은 감각인데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의 원인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 있다가 다 네. 나와서 뭐 깨끗하게 됐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가 있고요. 예. 아니면 어디 다치갖고 이제 뭐 뼈가 부러졌고 했지만 다 해결이 되었는데 타협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서 조금 뭐 우리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조그마한 자극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아플 정도는 아닌데 이 조그마한 자극이 증폭이 되어서 왜곡이 되어서 대뇌에 엄청 아픈 신호로 잘못 전달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만성 통증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이게 통증의 원인이 다 제거가 됐는데도 아픈 게 네, 네. 그렇죠. 만성 통증이다.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이 되어야지 이거를 이 정도면 만성 통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이제 명확한 기준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사들마다 이런 여지가 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볼 때에 급성 통증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몸에 통증을 전달하는 화학물질들이 막 증가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통증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단백질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정상적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생리화학적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별 큰 자극이 아닌데도 통증이 훨씬 더 민감하게 과장된 신호로 대뇌의 머리에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아주 가벼운 자극에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 같고 날씨만 좀 변해도 네. 그렇죠. 아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뭐 만성 통증들이 여러 신체 부위에 나타날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어느 부위인가요? 네, 뭐 2, 3년 전 그 자료를 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요통입니다. 요통이 많고요. 네. 만성 질환이라고 하게 된다면 요통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적인 질환인 고혈압 뭐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관절염 같은 게 있는데 관절염. 뭐 저희들은 뭐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척추 관절 환자들이니까 뭐 요통이라든지 목 통증 그다음에 관절 통증 환자들 이런 분들이 또 만성 통증 환자들이 아주 많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만성적으로 이런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심리 상태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좀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뭐 그런 특징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통 쪽. 그렇군요. 자,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 만성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메트로병원 신경외과 조철민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가서 전해 듣겠습니다. 이유경 리포터입니다. 네, 먼저 남해고속도로 본선 부산 방향으로 참고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문산 나들목을 지나 76km 지점 주행로와 갓길에 걸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사고 처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미리 가차로를 피해서 차로 변경하시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는 북창원에서 창원 1터널 사이로 3km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후 진주요금소를 이용하신다면 광장부에서 노면을 부수 중인데요. 더가 사천 휴게소와 미차로에도 부수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정체라는 이재충 애청자의 제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내남 정류장 일대 1차로인데요.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는 안 된 상태고요. 뒤로 2km 차량들 밀려 있습니다. 이후 경주 나들목 이전 지점에는 도로 포장 공사가 이어지는데요. 1차로는 차단돼 있지만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 본부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949 건강클리닉 만성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아무래도 요통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만성 통증이라는 건 그냥 안고 쭉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만성 통증의 이제 생리화학적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치료를 사실 치료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엄청 많았거든요. 네. 원인만큼 아주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뭐 쉽게 생각하기로는 진통제를 줄 수도 있고요. 많이 뭐 고통스러우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가끔씩 쓰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리치료나 이제 근육 강화를 좀 시키기도 하고요. 네. 뭐 자꾸 불편하시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통증 뭐 조사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특정 파트에 있어서 좀 아주 강력하게 해주는 뭐 프롤로 주사라든지 뭐 자세 교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네. 그밖에 또 이제 장비들로 인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체충격파 치료라든지 고주파 치료, 네. 뭐 자기장 치료, 어. 뭐 저출력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강도 레이저. 아니면 이제 극저온 냉동가스 치료, 네. 척추 교정하는 로봇 치료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천정에서 이제 빨간 줄을 내려서 이렇게 줄을 가지고 치료하는 뭐 슬링 치료. 그 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 네. 그다음에 보행을 도와주는 보행 뭐 교정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치료, 뭐 엄청나게 많은 치료 장비들이 사실은 이러한 만성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약에 이 한 병원에 그게 다 있다면은 마치 미래 의학 연구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 병원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료 마치고 한 번씩 이렇게 물리치료실 정리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게 된다면 네. 옛날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침대만 툭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자동차 정비공장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익숙한 그런 치료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계들과 그다음에 사람들과 방법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이걸로 다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의사들이 이제 저희들도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계지만 네. 저희들도 아주 피곤한 게 이 네. 기계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요. 이 기계들과 다른 기계들, 다른 장비들과 이 장비를 서로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 치료 방법. 그 다음에는 이거와 이제 수술과 또 연관하는 방법, 시술과 연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다 공부할 것도 많아요. 그러시겠네요. 이 또 이제 환자들마다 다 사례가 다르니까. 다 다르고 네. 비슷한 증상인데도 또 다 달라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점점 더 이제 노령화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생기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뭐 점점점 더 이렇게 자기가 안 아프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생겨서 통증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아파해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OX 문제죠. 통상적으로 급성 통증이 일주일 이상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냐 X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O.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X.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기구들 있으면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안 되면 뭐 요통이나 이런 쪽이나 뭐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시술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시술을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술도 뭐 신경성형술, 차단술, 뭐 각종 블락 방법, 그다음에 디스크 성형술, 자극술 뭐 많은데 네. 효과는 아주 있지만 뭐 비용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천적으로 구조를 확 바꿔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다시 또 불편하실 수가 있고 만성통증 자체 모든 환자들을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새로?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네. 통증을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별것 아닌 자극인데 왜 이렇게 아파할 건가? 그래서 이 병소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이 병소는 이미 타협을 보거나 해결이 된 부분인데 뭐 대상포진이 왔다든지 뭐 골절이 왔다든지 삐었다든지 그래도 그게 훨씬 더 6개월 전 이야기인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뭐 바람만 스쳐도 엄청 아프고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것은 이게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극이 1이 가면 1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뭐 100이나 1000이나 이렇게 전달이 되어 버리니까 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안 아픈 자극, 무통 자극, 뭐 평상시에 뭐 괜찮은 자극 정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다가 예. 환자 몸에다가 이제 딱 붙여서 자극을 주어서 그 자극을 중앙에 인터셉트를 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뇌로 전달되어진다면 1이 들어가면 뭐 1이 딱 떨어지게끔 아니면 이제 이전에 100이 갔으면 50이라도 좀 이렇게 줄어버리게 줄여서? 된다면 이렇게 덜 아프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째거나 찌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괜찮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그 찌르는 그거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이탈리아 의사가 이렇게 고안을 하고 사실은 한국의 IT가 워낙 세니까 네. 한국에서 이게 상용화됐는데 이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이제 그런 그 기계예요. 페인이라는 것이 통증이나 통증, 뜻이고 스크램블러가 이제 이걸 변환한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냥 한국말로는 편하게 이제 통증 치료기라 그래요. 네. 예, 뭐 경피정, 무통, 뭐 통증 치료기 뭐 이름이 아주 복잡한데 네. 그냥 뭐 이름 자체를 통증을 치료하는 통증 치료기다. 새로운 통증 치료기 이렇게 불러요. 새로운 통증 치료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른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꼭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물리치료하는 거와 비슷하게 보여요. 이렇게 뭐 찌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뇌의 정보 신호 전달 체계를 이렇게 좀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뇌를 좀 아주 평온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조명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워 있는 자세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평온한 상태로 환자에게 집중을 해서 제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얘기만 들어도 그냥 뭐 무슨 요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떤 환자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면 좋을까요? 네, 뭐 물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성 통증 환자들이 그 주 대상이지만, 네. 뭐 흔히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장포진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암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네.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암성 통증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어서 진통제를 좀 덜 쓰게끔 네. 그렇게 해주고 스포츠 선수들한테도 아주 괜찮아요. 스포츠 선수들 보게 되면 네. 소위 선수급 정도 되면 늘 달고 살죠. 하나 둘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좀 있어요. 이마이 좀 더 펴지면 내가 더 파워를 할 건데 하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거 하면은 조금 아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렇군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이 잘 규명되지 않는 악성 통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성 통증들한테도 이런 방법을 써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듣고 보니까 뭐 이제 여러 통증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통증 모든 통증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네. 아니면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네, 뭐 물론 모든 데 다 되는 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아무리 뭐 통증 신호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제 구조학적으로 아주 심한 상태, 네. 골절이 돼서 뼈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는데 이걸 해결한다. 이거는 아니고. 그럼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그거는요. 원인을 해결해야죠. 구조적인 네. 원인을 해결해야 되니까 수술을 할 환자들을 이걸로 대체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고 구조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구조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아주 오래되거나 구조가 많이 뒤틀려 있으신 분들도 이거 치료가
조금 이제 도움이 덜 돼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뭐 구조가 뒤틀려 있다든지 협착이 너무너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또 사실 저는 듣고 보니까 이게 뭐 이제 뇌로 전달되는 신경 그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건데 혹시 이러다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이런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찬 것도 모르고 그럼 온몸에 상처투성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못 살아갈 네. 거예요. 예. 부작용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미 검증돼 있는 기계들이라서 미국 미식약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 인증도 다 받아 있는 기구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몸에 이제 뭐 찌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뭐 심전도라든지 뭐 할 때처럼 뭐 패치 같은 걸 붙여요. 그럼 그게 이렇게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걸 전달하는 네. 뭐 세부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다가닥 끼워서 거기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죠. 네. 신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자극도 주고요. 그래서 그 신호가 쭉 대뇌로 전달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거고 한 번 치료할 때 한 40분씩 50분씩 그렇게 치료를 해요. 상당히 좀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네. 하지만 뭐 환경이 편안하고 아주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치료를 받아야지 좀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이제 뭐 모서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룰 오브 10 하는 게 있는데 뭐 10의 법칙 그중에 여기 있거든요. 네. 10번 정도는 이제 매일 달아서 해야 된다 하는데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 2주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네. 많이 심하신 분들은 입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10번 정도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일단 원 사이클을 이렇게 끝나는 걸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덜 할 수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정도는 네. 연달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뇌를 어찌 보면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학습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러한 자극이 가면 너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줘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데 반복 학습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띄엄띄엄하면 잘 안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최소 10번 정도는 해야지 이 통증에 대한 감각이 좀 일상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평온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통증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 운동이나 뭐 자기 활동이 좀 도움이 되는데 환자분들도 이제 치료할 때 같이 따라서 해야 될 숙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운동도 좀 해갖고 오셔야 되고요. 네네. 스트레칭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사하고 이제 의사하고 이제 잘 상의를 해서 네. 자기 계획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 만성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메트로 척추병원 신경외과 조철민 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열려 있어요.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여러분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태풍 대비 유의사항 및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뉴스를 통해 태풍 경로를 주시하고 계곡과 하천 근처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창문은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로 파손을 예방합니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둡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감속하고 산사태 등 붕괴 위험 지역은 피합니다. 특히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는 행동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피할 경우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니다. 태풍 소멸 후에는 제방 근처 등 붕괴 위험 지역을 피하고 침수된 집에 들어갈 때는 먼저 환기를 시키며 전기, 가스 시설 등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니다. 작은 실천이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황보도영 리포터.
네, 지금 중앙대로 소정천 사거리에서 온천 사거리 방향으로 온천교 사거리 목간 지점 가차로에서 차량과 함께 공사 중이라고 박균호 통신원에 제보 있었는데요. 이 구간 참고하셔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운대로 송정 사거리에서 송정 어기교차로 쪽으로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고요. 또 금곡대로 함영중학교에서 북부경찰서 입구 쪽으로 역시나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충장대로는 항만 사거리에서 동천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2번 정도에 지나실 수 있고요. 또 장림도는 장림 전화국에서 구평고개 쪽으로 이동 양만 꾸준합니다. 발송로 따라서는 철마 산거리에서 안평역 쪽으로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또 감천로 사구 구민체육센터에서 감천 사거리 쪽으로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외곽 방면으로는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또 도심 쪽으로 원동 나들목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장대로 3부두에서 5부두로 향하기에 소통 좋고요. 또 구동로 자갈치 교차로에서 남포 사거리 쪽으로도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의 이수연 리포터입니다. 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다가 밤에는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또 내일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말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고 낮 동안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 또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6.8도, 울산은 25.3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TVN 마이크 출동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있는 9월이다 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차가 꽉 찼네요. 그런데 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네요. 이거 반칙이죠? 추석 명절로 고향 오갈 일이 많은 9월입니다. 아무리 붐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몫이죠. 구사구 건강클리닉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척추병원 조철민 원장과 함께 만성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오늘 퀴즈를 한 번 더 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급성 통증이 일주일 이상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 보내실 곳은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번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면 목이 뻐근한 느낌이 계속되는데 이것도 만성통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껴야지 병원을 가야 하나요? 이러셨는데요. 운전직이신 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운전이라고 하게 된다면 2시간 이내는 이제 뭐 짧은 운전이라고 보고 네. 2시간 이상을 막 오래된 운전이라고 보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몸이 굳어져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목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목 받침대, 네. 목 받침대 위치가 자기 눈 위치에 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사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소위 헤드레스트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자기 눈 위치에 안 와 있을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목이. 네. 그리고 목을 갖다 자꾸 스트레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 이제 그 각도도 한 105도 정도로 맞추고 하는 105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너무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 번씩 내려서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전을 오래 하고 싶으면 그만큼 다리를 많이 걸어야 돼요. 평상시에. 네. 많이 걷고 많이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안 걷고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운행하다 보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고 6611번 애청자는 저는요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를 굽힐 때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요. 쑤시고 아프고 땡기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뼈의 배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다른 자세로 몸 모양을 바꿀 때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네. 아침에 이제 세수하거나 머리 감으려고 딱 숙이는 건 돼요. 다시 펼 때 꼼짝 못해서 실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허리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의 배열에는 문제는 없을 리는 없고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직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간격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환자분이 아직까지도 나이가 좀 젊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속에 디스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자기의 수면 패턴을 좀 챙겨보시고 엎드려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험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면 특히 지금은 아직까지 날씨가 괜찮지만 추운 날에는 아침에 딱 눈을 뜨게 되면 네. 바로 일어나시면 안 돼요. 침대 위에서 한 3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머리를 붙인 상태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보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네. 왼발을 처음 짚어볼까? 오른발을 짚어볼까?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되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안방과 화장실의 평균 온도가 8도 정도나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는 좀 몸뿐만이 아니고 정신도 좀 깬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고 세수보다는 양치를 먼저 하셔서 네. 오래 좀 양치하시면서 조금 잠을 깨워. 돌아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움직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495번 애청자입니다.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허리 밑까지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허벅지는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한 2, 3개월 정도 느끼고 계시다고요? 네. 이분은 이제 무릎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허리에서부터 ong덩이, 허벅지,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 옆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네. 요거를 이제 신경 그 판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추 제5번 신경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신경통 같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패턴의 이제 통증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3개월 정도 이게 계속됐다고 그러는데. 네,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만성 통증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 지속적으로 두통이 심한 편인데요. 병원에 가면 괜찮다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을 해주는데 이거 계속 먹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만성 두통의 원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아주 괴로운 편두통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아주 평범한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진통제로서도 해결이 된다면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아플 때 먹어서 해결된다면 편두통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통 중에서 경추성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목 때문에 이렇게 네. 발생되는 두통이 있거든요. 네. 그 두통의 특징은 이제 목 뒤도 아프고 어깨 죽지도 뻐근하고요. 등짝도 한 번씩 아플 때가 있고요. 네. 오후가 되면 뒤통수에서부터 두통이 시작되어서 쭉 타고 와서 양쪽 눈이 좀 불편하고 앞 이마까지도 아플 수가 있어요. 짜증도 많이 나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을 해결을 해야 돼요. 목을. 두통은 원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두통이 이제 아주 겁나는 병부터 별것 단위까지 쫙 다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모든 증상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통은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참고가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61번 애청자는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사진 찍고 초음파까지 했는데 어깨 뼈가 자랐다는데 MRI를 찍어보자고 하시네요. 이게 뼈가 자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아마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동작 자체에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그 경우가 있죠. 어깨 뼈가 자랐다는 것보다는 어깨 뼈 주변에 여러 인대들이 있는데 네. 인대에 석회가 생긴 거예요. 석회화 변성. 소위 이제 시멘트 공장 앞에 차를 딱 주차를 해놨는데
막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이제 차에 말랑말랑 타이어가 딱딱해지는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 말랑말랑한 그런 인대 조직들이 뼈 성분들이 막 침착이 되어서 딱딱해지고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운동 제한이 있고 통증이 있다면 네. 물론 이제 MRI를 찍어서 이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 석회와 힘줄염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잡아야 돼요. 그다음 팔을 쭉 뻗어서 손가락 끝이 내 가슴에서 멀어지는 동작이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팔을 쭉 뻗어서 하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팔을 딱 붙여서 소위 팔을 짧게 쓰시게 되면 통증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팔을 짧게 해서 하시라고요. 네. 근데 하시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 밑에 이렇게 수건이라도 하나 끼고 그렇게 이제 조금 한 반나절 지내보라고 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61번 애청자분. 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클리닉 퀴즈. 정답을 또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답자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문제가 통상적으로 급성 통증이 일주일 이상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네, 맞습니까? 제가, 아닙니까? X죠. 6개월이라고 했는데. 네. 퀴즈 정답자님은 네. 8,500번 8500님. 네, 8,500번 애청자분. 이거 정답이 의외로 5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6개월 이상은 돼야지 만성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8,500번 애청자분 백화점 상품권 받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만성 통증의 원인과 치료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메트로 척추병원의 조철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 한